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2월 21일 토요일인데 이렇게 좋은 이제 봄날이 왔네요. 날씨 참 좋죠? 네, 대한민국도 우리 마음에 또 자유민주주의의 봄도 꼭 찾아오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먼저 이곳 광화문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무대에 섭니다. 1년 걸린 것 같네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오늘 제가 이곳에 왔다는 것은 보수 우파의,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승리자 통합을 가리킵니다. 조금씩 생각은 다르고 또 성격 차이는 좀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법치 공정 상식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우리 애국 보수의 마음은 모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끝이 안 보이고 지금 여기 스크린이 여러 개, 이런 화면이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스크린을 통해서 이걸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말에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야 될 이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곳에 계시는 분들 또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나라 살리는 것이 우선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이 우선 아닌가, 한미동맹을 지키는 것이 우선 아닌가, 저 극악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빠른 퇴진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나라 살리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다 함께 외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반대 목소리도 옆에 좌파들이 와서 지금 방해 공작을 벌입니다만, 이게 또 좌파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국 보수 자유를 사랑하는 우파 시민들은 저런 못난 짓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제가 김현태 단장님과 함께 정광훈 목사님 갇혀 계신 곳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면회 들어가니까 들어 찾아뵙는 우리보다 그 수의를 입고 나오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보복으로 비록 육신은 갇힌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내면의 영혼의 자유함은 어느 누구도, 이재명도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부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좌파들은 자충수, 즉 잘못된 정책으로 망하고 우파는 분열되어서 망할 수 있으니까 부디 이제는 보수 우파들 반 이재명, 반 공산주의, 반중 친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2월 19일 날 있었던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제 생각과 비슷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틀 전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는 많은 법조인들도 엉터리 선고다 라고 지금 평가하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보면 문장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모순이 나타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한 통치권이라 했고, 또한 형법 87조를 보더라도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동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지 의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때 국회에 실탄도 쏘지 않은 비무장 상태의 군인들이 갔는데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2시간 만에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고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제된 대국민 호소형 바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구국적인 결단인데 그곳에 폭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2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국헌문란도 없었고 폭동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역사 강사로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사에서 또한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우리 최근 현대사에서는 한 나라 최고 지도자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는 경우는 한 번도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기현 판사는 황당무계한 고대 로마 이야기를 끌고 오고 중세 이야기를 하고 영국의 찰스 1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것은 정치적인 재판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좌파 언론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형적인 정치 재판이고 인민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기현 판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빌라도의 재판과 같은 짓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만든 그 빌라도와 같이 무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황당무계한 선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것은 저는 역사적인 심판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 제 생각에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허탈하고 실망하고 왜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라고 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2025
2015년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로부터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당할 때도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 있었고 6.3 대선 결과 사악하건 범죄자 이재명이 당선되는 걸 보고 역시 이럴 수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재명 정권은 내란 특검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또 구속시키고 지금까지도 갇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영부인과 동시에 구속되는 이런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고 급기야 이틀 전 2월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역시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고 없다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했을지 몰라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짧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고개 갸우뚱할지 몰라도 역사적 시간 지나보면 언제나 옳았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애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천 가지의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에는 무죄 선고 받았다면 다들 환호하고 했겠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내용이 무죄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7장짜리 밤새워서 만든 연설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무죄 선고되었다면 역으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내란 조작을 하고 거짓말한 이재명이 진짜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정당이 되는 것이고 있지도 않은 내란을 가짜로서 국민들을 세워놓고 속여왔고 그 MBC와 JTBC와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신문 같은 극좌빨 언론사들이 내란 선동 세력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선포와 동시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이고 오늘 이 자리에 더 많이 모였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죄 선고 받아가지고 여기에 많은 10만 명 50만 명이 모였다 칩시다. 우려가 됩니다. 이재명은 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국민 제한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바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100만 명 200만 모여서 국민 제한권 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다 장악한 저 이재명에 맞서서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평화 집회를 열지라도 궁지에 몰린 이재명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이 속에 프락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폭력을 조장할 것이고 그 때를 기다려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를 조장해서 이재명은 안타깝게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했던 군인들 전부 다 장군들 다 좌천시키고 이미 이재명 신복으로 심어놨고 경찰도 역시 이재명 신복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이재명을 보면 이재명은 살아오는 동안에 자이든 타이든 자기 주변에 8명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저렇게 사악하곤 괴물 이재명을 상상해보면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그런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사악한 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할 놈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도 할 놈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당한 이런 요구를 받아줄 것이 절대 만무합니다.
이재명이라면 분명히 경찰을 풀어서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학살할 것을 저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잘된 일일까 상상해보면 지금의 하메네이 정권 하에 이란처럼, 이란에도 이미 3만 5천 명 이상이 학살당했지만 그대로 많은 시민들이 죽었지만 하메네이 정권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제 무죄가 선고되었을 경우에 저는 그것이 우려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애국 시민들이 희생될 수 있고 이재명은 어떤 짓이라도 할 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것을 매운맛으로 비유하겠습니다. 그 매운맛보다는 차라리 무기징역 선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관저체포 방해 혐의로 7년 선고를 받아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당장 석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계시면은 머지않아서 순한 맛으로서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2심 항소심이 끝나기도 전에 이재명 정권이 먼저 끝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월 19일 지기현 판사의 선고 하루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다가오는 24일 날 본회의에 통과될 바로 사심제 그리고 법왜곡죄, 이것은 위헌적인 내용이고 사법부 판사들이 지금 안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다가오는 24일 날 본회의에 그 안이 통과되면 사법부 무력화 시키는 것에 반해서 이재명한테 똑같이 재판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기리도 똑같이 이재명 비판했다고 이재명 때문에 정치 보복을 당해서 저도 열심히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서 경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무리한 수사로 없는 죄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스스로도 자신은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11조에 따라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같이 외칩시다. 이재명 재판받아라! 비굴하게 쥐새끼처럼 뒤로 숨지 말고 떳떳하다면은 우리 대장부 윤석열 대통령처럼 당당하게 재판받아라! 두 번째, 이재명 정권은 재판받는 순간 즉시 이미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재판 재개되는 순간 100%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재명은 이미 친중 좌파 정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아웃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월 27일 날 기억하십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합의된 15% 관세 합의를 이재명이 안 지키니까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해서 15% 약속 이재명이 안 지키니까 25% 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부랴부랴 김정관을 보내고 했지만 미국에서 지금 안 만나줘서 빠꾸대가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파탄났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바로 3, 4일 전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한중일 연합해서 동중국해 그리고 우리 서해안에서 세 나라 연합해서 한미일 군사훈련하자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둘이서 군사훈련했고 미군기가 서해안에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이 보낸 미군기 서해안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중국의 전투기 역시 대응 출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재명 지시를 받고 여러분 어느 나라에 항의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과 미군이 대치하는 상황 벌어지게 되자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재명 정권은 친중 반미주의자로 이재명은 바로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난 72년간 우리가 6.25 전쟁 이래로 전쟁 없었던 이유는 16개국 유엔군을 철수하더라도 주한미군만은 남아달라 라고 해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72년 동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공동으로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보 덕분에 지금까지 전쟁 없이 된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킨 주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 이 기조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분이 나와서 산업화를 성공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폭망한 뒤에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온 민족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6.25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원조받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200개국 가까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래서 10위권에 들어간 국가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유일하고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허리띠 졸라매고 희생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희생 덕분 아닙니까? 이렇게 가장 세계에서 강한 미군이 주둔하니까 안보가 튼튼하니까 외국 글로벌 기업들도 들어오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성장을 일군 보기 드문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괴물 정권, 반미, 친중, 좌파 정권,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정치, 민주주의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하고 히틀러하고 똑같은 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종교 탄압, 언론 탄압, 정적 제거, 사법부 무력화는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잘 들으십시오. 히틀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GDP를 80% 날려먹은 마두로 차베스와 이재명의 똑같은 점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두로도 이재명도 친중 좌파 정권이고 국회에서는 좌파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위하는 사람들 강제 진압하고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무력화 시켰습니다. 대법관 수를 베네수엘라는 32명 우리는 26명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갑작스런 주가 이상한 상승도 베네수엘라와 똑같습니다. 물가 상승, 화폐 가치 추락 이런 그뿐만 아니라 포퓰리즘 정책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정권의 롤 모델이 베네수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이러한 대한민국의 풍요로움과 안보 모든 것을 이재명이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해서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로 추락시켰어. 결국은 장기 집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권은 머지않아서 막을 내리는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면 바로 끝장나게 되고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파탄, 쿠팡 사건 계기로 경제적으로도 관계가 끝났고, 그리고 미군과 중국군이 충돌하게 되자 미군 사령관에게 항의하는 이런 이재명은 한미 간의 인민은 파탄났다, 한미 동맹을 파탄시키는 세력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지금 이란 때문에 우선순위가 이란이지만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의 정조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백악관으로부터 초청받은 상태 아닙니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우리 애국 보수 한미동맹 전환기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이재명이 곧 끝나게 될 것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3 대선 앞두고 미국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왔습니다. 모산 대사, 존 밀서, 그랜턴 뉴섬 이런 분이 와서 돌아가서 미국 의회와 미 법무부에 보고하기를 6.3 대선의 이재명 당선은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이다 라고 보고서를 올렸고, 그때 왔었던 존 밀서 보안 전문가가 현재 미 국무부의 부부 차관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부정선거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에 이미 FBI 보내가지고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부정선거 미국뿐만 아니라 그 칼끝이 바로 대한민국 선관위와 이재명을 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만든 게 중앙선관위에서 AWEB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부정선거를 조장했는데 그것을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정권은 세 가지 이 근거에 의해서 재판을 다시 받으면 물러갑니다. 한미 동맹관계 파탄냈기 때문에 곧 끝납니다. 세 번째,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정권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항소심보다 이재명 정권의 종말이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전환기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윤핵의 일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 척결하기 위해서 구국적인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어떤 나라 지도자도 대통령이 내라들 일으킨 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백이 무죄가 우리 법에 따르더라도 반드시 증명이 될 것이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했을 때도 그렇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틀 전 무기징역 선고 속에서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는 우리가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나은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는 반드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운맛으로 이재명이 유혈사태 일으키면서 만약에 물러났다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반대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순한 맛 세 가지로 이재명이 끝장나게 되면 국민, 그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래 헌법에 따라서 재판받아가지고 이재명이 유죄 선고되어서 물러나면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도 납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미동맹관계를 깨가지고 우리 국민들 중에 좌파 우파를 넘어서 80% 이상이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친중 주장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한미동맹관계 파탄났어 이재명 정권이 끝나면 대한민국 국민 80% 이상이 모두 다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주권 행사해야 됩니다. 한 표라도 도둑 맞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투표하러 오십시오. 휠체어 타고라도 투표 참여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다면 선거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적으로도 전자투표 시스템이 조작되고, 그리고 해킹에 의해서 조작되고, 투표함 관리가 부실해서 마구잡이로 신권다발 같은 투표용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밝혀진다면은 당연히 밝혀져야만 하고, 제가 지난 1년간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부정선거 척결하자. 어떤 사람은 음모론이라 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부정선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지 않냐? 그러면 확인해보고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50% 이상이 선관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데, 그 선관위의 서버를 까보고 문제가 많은 사전투표 없애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놓고 난 뒤에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휠체어 타고 나와서 주권 행사할 때 단 한 표도 도둑 맞지 않게 하겠다는 거, 그것이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디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권을 빨리 막을 내리고 한미동맹이 돈독해지고,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국적인 결단으로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고 뭉치고 싸워서 이재명 정권 끝장나면 반드시 공의로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복귀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실망할지 몰라도 더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모인 애국 시민들과 함께 소망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지켰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먹고 살만한 나라 만들었는데, 또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라를 이재명 정권한테 맡기면 제2의 베네수엘라로 추락하고 한미동맹은 깨지고 결국은 자유민주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민주주의 방법으로 이재명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사회적으로 이재명처럼 소비 쿠폰 나눠주고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복지를 해야 되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가정이 존중되는 나라, 이런 법치 공정 상식이 지켜주는 이런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맺겠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현재 사법부의 선고에 대해서 사형이 나오든 무기징역이든 무슨 상관이냐? 오직 걱정하는 것은 이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뭉치고 끝까지 싸워달라는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제도 대한민국 지키고자 희생을 선택해서 갇혀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우리는 대신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참군인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처음에 제가 이 단상 올라와서 사과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사과드립니다. 박우 목사님에서도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겠지만 좌파 언론들이 워낙 프레임을 씌워서 이상한 보도를 많이 해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평가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저 공산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지난 5년간 이 광화문 이곳을 지켜오신 바로 정광훈 목사님의 5년간의 투쟁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광화문에 지켜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것이 미랄이 되어서 코리아 집회도 있었고 작년에 탄핵 정부에서 100만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못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광화문에 계신 여러분들 성벽이 들고 태극기 들고 일어나 우리나 애써주신 여러분들 덕분임을 저는 모든 국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진작에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늦게 나와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반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저 극악무도한 범죄자 이재명을 위해서 범죄자 이재명의 퇴진을 위해서 이제 모두 우파들은 모두 나가야 되어 뭉칩시다. 오늘도 말로 보면 진짜 수십만 모인 것처럼 이런 무대장치가 몇 개가 됩니다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오늘 이 주말에 함께하신 분들이 진정으로 한미동맹과 자유동맹,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입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갇혀 계신 정광훈 목사님과 윤석열 대통령께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뭉칩시다.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도 오늘 제가 연설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헷갈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수보다는 좀 진보라는 말이 더 낫지 않은가? 두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물으면 나는 좌파 빨갱이를 싫어 라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반국가 세력입니까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력입니까 물으면 당연히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반국가 세력은 아니야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수호 세력이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진보와 좌파와 반국가 세력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석기 씨라고 있습니다. 그자가
방첩활동하다가 감옥에 갔고 그가 소속된 당은 위헌 심판되어서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 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통합진보당입니다. 끔찍하게도 지금 전국 대학 100여 군데 가보면은 대학생 동아리가 한국대학진보연합이라고 있는데 보통 대진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대학진보연합인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지령문을 읽고 외우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종북 북한 김정은 이런 것을 따르는 게 바로 진보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헷갈리지 맙시다.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가 묵을거들랑 그 진보가 바로 좌파고 그 좌파가 곧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진보다 나는 그게 좋았었다 라고 할지 몰라도 이 단어 뜻을 알고 나면 어느 누구도 나는 진보라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진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좌파가 아니라 우파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자유언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입니다. 전환길과 우리 가족과 자유한길단은 오직 보수주의 우파 자유언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 기독교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진보가 좋지 않냐? 나는 좌파다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재명 지지하는 분이 많았는데 당신들께서는 속았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마르크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좌파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구공산주의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 현재 중국 저 극악무도한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좌파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고 종교국에는 티베트 불교도마저도 모든 종교 불교든 기독교든 모두 다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가짜 언론 뉴스 MBC, JTBC 중국 방송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돈 1,000억을 받아서 중국 자금으로 운영하는 게 JTBC 방송 아닙니까? 그 외에도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프레시안 이 언론사들은 대국민 사기를 치는 범죄자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속지 마시고 진실된 진실을 선하는 제발 어디를 꼽으려니까 생각나는 언론사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언론에 속지 마시고 부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불교도다 한다면 좌파의 끝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 시간 이후로 스스로 신앙을 가졌다면서 내가 좌파다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광화문에 처음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우리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반국가 세력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세력입니까? 친중입니까? 친미입니까? 이미 중국은 헤게모니 싸움에서 끝장났었고 중국은 이미 썩은 동아줄입니다. 1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미국이 바로
튼튼한 동아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 친중 반미 정권 이재명은 반드시 퇴진하라!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전국에서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3.1절에도 오십시오. 이제는 광화문 세력이니 무슨 세력인지 그런 말 하는 사람 이재명 부역자입니다. 이제는 뭉쳐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뭉치자!